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에 세상이 둘로 쪼개진 것 같아요. 저는. 왜요?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랑 못 가진 사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나 요즘 눈물이 나네요, 진짜.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저는 심지어 이제 예전 직장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전해드리면서 깔깔깔 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이런 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정말 그 시절에 저에게 정말 돌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이제 순화해서 한마디 이제 정말 멱살을 잡고 싶다. 뭐 이런 기분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또 온라인에 인증글 같은 거 떠도는 거 보면은 기분 참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특히나 한 공무원 분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러 갑니다. 와, 정말 나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네, 정말 대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풍이 좀 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장을 보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추세를 지금 받쳐 올리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현물 ETF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기존의 레거시한 금융 정책 이제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앞으로는 지금만큼 팡팡 이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채굴을 똑같은 이제 리소스를 들여서 해도 절반밖에 생성이 안 되는 시기가 곧 온다. 즉 반감기라고 하죠. 그 두 가지 이슈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세 자체는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요즘 또 비트코인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죠. 지겨워요. 사상 최고가 경신. 안 보고 싶어 이제.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왜 들고 오셨어요, 비트코인? 오늘은요. 비트코인과 함께 달까지 가버린 나라 엘살바도르 얘기를 좀 하려고 비트코인 말고 엘살바도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엘살바도르 하면은 일단 어마어마한 범죄율, 그렇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 딱 이렇게 두 개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엘살바도르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참 CNN을 정말 열심히 볼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일 때문에 CNN에 정말 진성 뉴스 프로그램이나 뭐 하나 그것만 열심히 보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13, 14, 15년 뭐 이런 때거든요. 거의 매일 국경지대에서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넘어오는 뉴스가 진짜 거의 매일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미등록 이주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겪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정말 매일매일 나왔었는데요. 사실 엘살바도르가 정말 많이 망가진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 혜림 MC가 이야기해 준 대로 범죄율도 너무 높고 그리고 경제도 많이 망가져서 엘살바도르 여행 간다? 잠깐만. 목숨이 몇 개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엘살바도르가요. 사실은 비트코인에 2021년부터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뭐 비트코인으로 막 이것저것 국가 사업도 해보겠다. 맞아요. 포부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이제 실물 경제에 들어오고 또 실물 화폐 같은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투자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법정 화폐로까지 지정했었거든요. 와, 그냥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비트코인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요. 2021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기 직전까지의 엘살바도르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혜림 MC 통장 몇 개 있어요? 세본 적이 없는데? 한 10개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통장 몇 개 있어요?
한 3-4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3-4개면 사실 적으신 편이에요. 맞아요. 그쵸?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저축통장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쵸. 그때부터 있는 거 생각하면 10개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근데 엘살바도르 가면은 제가 했던 이 질문 자체가 틀립니다. 왜요? 엘살바도르에서는요, 2021년까지만 해도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었거든요. 그럼 돈을 어디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생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충격적이다. 예, 그 정도로 가난하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었다. 일단 변변한 산업시설도 없었고 생산성도 굉장히 낮아요. 제가 엘살바도르의 코이카 활동을 다녀오신 분하고 네네. 살짝 느슨한 친구 같은 관계인데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나라에 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대요. 그냥 어떤 식으로요? 우리는 열심히 뭘 해가지고 성취를 하고 싶다. 뭐 승진을 그쵸, 못하면은 그쵸. 뭐 속상하다.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와, 오늘 하루도 살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네. 네,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 이것도 뭐 그냥 굴러가는 신의 뜻이야. 진짜 신기하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 중반에 이제 거기 봉사활동을 다녀오셨던 분의 얘기를 듣고 저는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국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전까지는 GDP의 20%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어디서요? 해외에서 교민들이 송금해주는 돈. 아니 20%가요? 국민 총생산에? 네. 이건 정말 무너져 있는 그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한 태도도 거기 가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이게 거기 국내 가면. 총생산인데 국내가 아니라 네. 해외 교민이 송금해준 그러니까요. 게. 네. 네. 그래서 2021년 전까지 엘살바도르가 해봤던 정책은 뭐냐? 네? 우리 화폐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냥 달러로 가자. 달러를 법정 화폐로 써보자. 네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나아졌을까? 나아지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쵸? 지금 비트코인까지 왔겠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국민들 목숨 걸고 장난하나요? 예, 이렇게, 지금 장난하세요? 네. 도박하세요? 뭐 이러면서 정말 비난이 수도 없이 쏟아졌고요. 게다가 IMF, 세계은행 여기는요. 니네가 그렇게 나와? 우리가 앞으로 너네에 대한 지원은 없어. 아니 사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최첨단 하이테크 첨단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엘살바도르에서 오늘 살아있는 걸로 행복해요. 이 네. 나라에서 그쵸. 이게 뭘 하겠어요. 그쵸. 그럼 좀 기술 지원이라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노노. 너네 그딴 식으로 가잖아. 우리는 너네 기술 지원 같은 거 못 해줘. 네. 손 뗀다. 이래버렸던 거예요. 아니 근데 평범한 사람이면 네. 이거를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볼까? 에이 뭔 소리야 이렇게 원래 좀 네, 그쵸. 야 뭐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를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 있다는 게 그쵸. 네. 정말 저는 이제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그 멘탈이 사실은 그러니까요. 연구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를 실행으로 옮긴 그 대통령이요. 81년생 나이브 부켈레라는 대통령입니다. 네. 이 81년생이면요. 아슬아슬하게 M에 들어가거든요. 밀레니얼 세대 대통령. 네. 그래서 정말 세계 최초의 MZ 정상이다. 뭐 이런 수식어까지 얻었던 대통령이에요. 네. 이 사람이요. 원래는 기업인 출신인데요. 이제 그 엘살바도르의 수도가 산살바도르예요. 귀엽다. 예, 귀엽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바도르 형제 같네요. 네, 바도르. 네. 그 산살바도르 시장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서울시장 찍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네. 이명박 대통령처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어린데 파괴력도 엄청났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엘살바도르를 좀먹어온 양당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제3지대에서? 그쵸. 제3지대에서 이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은요. 그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민 온 그 이제 할아버지? 네네. 예, 할아버지 세대가 팔레스타인에서 이민을 왔어요. 예, 팔레스타인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근데 성공
성공을 했네 여기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켈레 대통령의 아버지는요. 엘살바도르에서 최초의 맥도날드를 들여온 사람입니다. 오, 역사적인 인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사업을 잘했어요.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켈레는요. 32살 나이에 정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느 쪽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냐면은 그 좌파 정당 파라분도 마르티 국민해방전선이라는 오. 정당으로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네네.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켈레 대통령이 원래 몸을 담았던 그 좌파 정당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면은 80년대에 엘살바도르에서 그 이제 부패한 우파 네. 정권이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 다들 죽을 지경이니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릴라 전을 일으켜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부패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이제 국민 해방 전선이잖아요. 딱 들어도 이제 그쵸? 빨간색 냄새가 네. 막 나잖아요. 그쵸. 자, 미국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네.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불쾌해. 많이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남몰래. 슬슬 조용하게. 개입을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좌파 국민해방전선이 꽤 이제 몰이를 하고 있었는데 내전이 안 끝나네. 질질질질 끌렸어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 경제가 파탄나는데 커다란 원인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좌파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입지를 쌓고 그리고 수도의 시장까지 했어요. 네. 근데 자꾸 이 정당하고 우리 중앙당하고 막 찌그락빠그락이 너무 심한 안 거야. 맞아. 야, 자꾸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탈당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좌절을 한 게 아니에요. 기회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차피 국민들은 지금 이 양당 체제에 질렸어. 한쪽은 무능하고 한쪽은 부패했고 둘 다 포퓰리즘 그 정책 쓰다가 나라 경제 골로 갔고 오히려 좋아. 나는 신당 창당할 거야. 해서 제3지대에서 정말로 신당 창당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바람몰이를 해요. 실제로 아주 파격적인 정책도 막 내놓고 해가지고 마치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람몰이를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 대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당시 나이가 39살이었다. 야, 진짜 젊은 대통령이네요. 네, 맞습니다. 젊은 데다가 뭔가 신진 정치 세력으로서 또 정권을 잡았고 그러니까 또 실행력도 엄청나시고 또 이상도 작지는 않으신 것 같고 또 아르헨티나 얘기 최근에 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지금 또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이 이제 막 말이 나오고 이제 막 실행이 되고 있는데 부켈레도 뭔가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르헨티나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아르헨티나 소식이 좀 뜸했죠? 네네. 그 이제 전기톱 들고 설치시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되셨는데 그쵸.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르헨티나에서 식당 가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페이나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나 이런 거로 결제를 만약에 못하는 식당이 있다고 쳐요. 현금만 받아요. 여기에는. 그럼 보통 10,000원짜리 한 장 내지 2장 내고 나오겠죠?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안 돼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에서 파는 그 가죽 지갑 얄쌍한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면은 밥값을 계산을 못 해요. 왜냐? 책 한 권보다 두툼하게 지폐를 내놔야지 밥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답답하네요. 거기가 인플레이션은 못 잡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바뀌기 전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그래서 정말 뭐 국민들이 드러눕고 울고 시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보도자료 사진을 하나 내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전기톱 대통령 어디 가진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사진을 보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실제로 보시지 않고 제가 그냥 제 입을 더럽혀서 묘사를 해드릴게요.
발가 벗고 머리가 네. 싹 다 밀린 재소자들이 이제 다리를 벌려 앉으면은 앞 사람하고 가까이 앉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바닥에 앉는다 쳤을 네. 때 그렇게 해가지고 좁은 그 시설 안에 빼곡하게 앉아 있는. 예, 벌거 벗고 네. 모두 다 흰색 사각 팬티 입으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앉아 있는 사진 공개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치안 활동하고 있다. 범죄를 소탕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 안전한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계시게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 거죠. 전 세계에서는 기함을 토했지만 그쵸. 사실 국민들 반응은 요건 좀 제대로 하고 있네.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요거 실은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정책을 따다온 겁니다. 벤치마킹 한 건가요? 예, 베껴왔어요. 근데 저도 그 사진 네. 본 것 같아요. 그 깽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그 교도소가 뭐 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막 빼곡빼곡 앉아 있는 사진 맞죠? 맞아요. 네. 맞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요 유행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그렇구나. 엘살바도르처럼 한다. 우리도 엘살바도르처럼 다 머리 밀리고 베껴가지고 네. 싹 다 모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공개하는 거, 인증샷 찍는 거, 요거 요즘에 중남미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켈레 대통령은 사실 이러한 강력한 깽단 소탕 작전, 그리고 깽단을 이제 그 교도소에 넣어놨잖아요. 네네. 아무리 과밀해도 계속 밀어넣습니다. 예, 한계를 시험하는. 예, 정말 네. 한계를 시험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도 너네가 잘못한 거다. 너네가 감내해. 잘못해서 들어온 거고 너네가 지금 소동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치안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예전보다 살만해졌습니다. 부켈레 대통령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남미 국가들이 이걸 다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네. 아니 국가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치안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아니 너무 많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깽단이. 맞아요. 이 어느 정도로 이제 망가져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해림 MC 지금 휴대폰 안에 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소셜미디어 친구 뭐 이런 거 다 합하면은 그래도 몇백 명에서 1000명은 되죠. 네, 그렇죠. 한 500~600명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엘살바도르에서는요 1000명 중에 1명꼴로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2015년에 그 살인율을 살펴보면은요, 1000명 중에 1명이 살인으로 사망했어요. 네. 진짜 살기 너무 어려웠겠다. 너무 어려운 곳이었죠. 그러던 거를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였느냐? 이제 1000명 중에 1명을 100점 만점이라고 치죠. 그랬을 때 2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였네요.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살해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문신하고 머리 밀린 애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율이 정말 극도로 낮아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1000명 중에 1명이 살인으로 사망을 할 정도로 왜 그렇게 망가졌느냐? 또 요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내전 상황 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엘살바도르가 미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아무래도 삶의 터전도 없고 미등록 이주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 좀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깽단이 거기서 발생을 해요. 지켜주려고. 네. 근데 깽단이 커져도 너무 커지네? 계속 커져. 그 중에 탑2가 뭐였냐? 불개미파하고 18번가 파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름이 진짜로 불개미파하고 18번가 파예요. 그 두 개의 파가 제일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움 벌이고 얘네들이 나쁜 짓 많이 하고 마약 거래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안 되겠다. 고향으로 싹 다 보내.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깽단이 커졌는데 그 깽단 다시 엘살바도르로 모내기 하듯이. 맞아요. 자,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엄청 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는 경제도 판탄나 있는데 깽단까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의 그 미등록 이주자들을 깽단이고 아니고 다 막 보냈거든요. 그럼 이 깽단들은 국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아왔던 미등록 이주자들은 엘살바도르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돈이 좀 있다. 납치하는 거예요. 아이고. 몸값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깽단들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깽단들이 엘살바도르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범죄 저지르고 막 살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경제도 치안도 다 망가졌다. 그 치안을 잡으려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너 깽단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깽단 아니에요. 아니야, 너 깽단 같아. 잡아가. 너 문신했잖아. 이렇게. 맞아요. 재판관이 아니 잠깐만 얘 나이도 어리고 지가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증거도 불충분한데요. 잠깐만 재판관 너 하지 마. 아이고 머리를 탁.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켈레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방법이었고 억울한 사람도 많다라는 게 있고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도 심한데 그래도 사람들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올 2월에 재선됐습니다. 이거 재선 과정도 사실은 좀 드라마틱해요. 헌법을 뜯어 고쳤거든요. 재선 하려고요? 네, 아이고. 재선을 원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재선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단임제잖아요. 그쵸. 재선할 수 있게 헌법 뜯어 고쳤습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줄 정도로 뭔가 인기는 있는 대통령인가 봐요. 게다가 이번에 비트코인까지 떡상했으니. 그러네. 돈을 엄청 벌었겠네. 어깨가 지금 하늘에 찌르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도 이게 사실 코인장 자체가 워낙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이 실제 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엘살바도르 국민들도요 80% 정도는 아직까지 이걸로 결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네 나라 통화인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암호화폐라는 개념 자체도 쉬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게 뭔데요? 할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이라도.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중남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 좀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달라졌지만 사실 2021년까지만 해도 통장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라니요. 어불성설이죠. 근데 남미 쪽에서 중남미 쪽에서 이런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반미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다 놓쳤다 해왔죠. 그러니까 사실 달러 패권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하고는 사실 뭐랄까요, 좀 상승이 좀 안 맞기도 해요. 그리고 워낙에 경제가 많이 불안하고 자국 화폐를 포기할 정도로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미래에 뭘 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 누구다? 엘살바도르의 이 대통령이다. MZ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 지금 어깨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수익 많이 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 이게 정말 나라가 불안정해지면 국민들도 불안하니까 사실 메시아처럼 등장한 기술 같은 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중남미가 망가진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했으면은 좋았겠죠. 뭐 포퓰리즘 정책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 양당제끼리 서로 뭐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손잡고 정치 다 망가져 있고 뭐 이것도 물론 책임이 있죠.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정세 그리고 가장 크게는 가까이 붙어 있는 미국하고의 관계나 미국의 정책 같은 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남미가 아주 새로운 선택을 했고 그게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치안 쪽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런 거는 좀 지켜볼만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중남미하고의 관계 그리고 미국이 특히 중남미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 관계를 이런 거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장이 이 국제 정세와도 연결이 된다는 그런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미래의 통화 지형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이슈였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